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에, 모닝 인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미국장하고, 국내 증시 이렇게 해서, 주 초반은 좀 빠지지만 주 후반에 반등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급등락이 시작되는, 조정 박스권 들어갔다 해서, 하이닉스도 오늘 어제 종가 대비 10% 빠지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10% 정도 빠지고요. 오늘 아침에 10.57 빠지고 지금 플러스 가고 있어.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1.6인데요. 반전이, 미국 내일 정도에 이미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바닥은 찍고 반전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침 가격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가격 메리트는 이미 발생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미국장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장은 금리 급등 때문에 일제히 좀 하락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죠. 기술주가.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죠. 아마존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 있는, 이제 메타뿐만 이런 데서는 알파벳도 그렇지만요. 유상증자를 해서 아니면 회사채를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서 계속 투자를,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격 투자를 AI 반도체를 가지고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수익성은 좀 늦게 나오는데, 반도체, 가격도 비싸지고 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이익도 좀 늦게 나오겠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주식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고점 대비 한 20%는 빠지고 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것은 이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을, 주식을 투자하면서 변동성을 이해하는 건 기본인데, 변동성을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변동성을, 이제, 올라가다가, 줄 한 35% 내외는 빠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켓 마스터에서 5월 26일 날, 오후 2시 넘어서, AI 혁명 시대에서 주가, 추세전, 이렇게 AI 관련 주가 올라갑니다. 투자도 해서. 그죠. 그러면 올라가다 종목도 핵심 수혜주도 그냥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한 35% 정도 내외는 빠지고 또 바닥에다 또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이 올라서 당연히 미국 주식도 보시면 고용 보고서에 5월 비농업 이제 고용이 17만 건대로 예상보다 2배 늘었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단단한데 보면 주로 월드컵 특수라든지 정부 관련된 특수 때문에 5월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경기가 이제 소비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월드컵 관련된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고용 지표는 헤드라인 지표는 이제 안정적으로 서프라이즈 했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큰 이제 고용이 크게 늘어서 오히려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금리 인상해서 물가를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빠른 기우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는 게 전문가들이 주로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가격을 보고 즉 시세를 보고 후행적으로 분석해주면 그것은 결국은 틀립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계속 그걸 보고 주식이 좋다 그러고요. 내려오면 또 이미 고점 찍었다, 정점이다, 반도체 피크다 그러면서 또 나쁘게 또 분석을 합니다. 즉 가격 오르락 내리락을 기준으로 내가 분석을 하니까 틀려버리는 거죠. 지금은 가격을 AI 혁명 수혜주도 같은 가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혁명 시대이니까 저는 크게 보기 때문에 혁명 시대는 당연히 세계 1등으로 몰립니다. 세계 1등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1등은 달러가 가장 안전하죠. 그 미국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화폐를 갖고 있는 화폐는 다른 나라 화폐는 대다수가 약세가 되고요. 달러가 강세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주식이 빠진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안전한 자산은 미국의 국채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달러는 강세고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고요. 원화 약세가 지금 1,560원 내외 오니까 이제 엄청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나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 비중 GDP에서 거의 뭐 절반 차지 하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해서 그다음에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국에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서 미국 투자자들이 뭐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 일단은 우리 국내주 일부를 차익 실현하면 그거 나가게 되면 또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되잖아요. 달러로 바꿔서 원화로 달러로 바꿔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그래서 1,500원 내외에 계속 있다가 지금 1,560원, 50원 이렇게 오니까 이제 위로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인데요. 제가 작년 이미 2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460원 이렇게 왔을 때 1,600원도 가고 장기적으로는 1,700원도 우리나라 원달러 갈 수밖에 없다. 이게 AI 혁명 시대 기본적으로 돈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환율 방어하려고 계속 쓰다 보면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 놓는 게 가장 그 시대에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이제 3월 초에 전쟁 있을 때도 유가도 보지 말라. 석유 파급력이 과거와 다르다. 석유 파급력은 이미 과거에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보세요. 엔비디아부터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부터 전부 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를 직접 석유를 직접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쓰는 석유화학, 중화학, 중기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성장은 국가 성장은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GDP 이제 성장이 AI 관련된 산업이 성장해서 국가 성장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분기 때 1.8% 정도 이렇게 거의 성장했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분기 성장이 이거 연율로 생각하면 거의 한 10% 내외가 됩니다. 우리 GDP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률이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연간 기준 보면 엄청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이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반도체 피크 아웃식이 이 주가를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AI 관련된 산업이 성장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마이크론이 시세 시작점이 한 61달러 정도 되나요? 그래서 26년도 여기가 그 다음에 보시면 보면 이제 여기가 22년도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이렇게 보시면 22년도가 아니라 이제 25년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고성장 섹터에 들어간 게 그러면 61달러예요. 그럼 122달러가 20배잖아요. 1220달러가 20배니까 그러면 20배 오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초우량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니까 조정받고 이게 정상적인 조정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한 750에서 725달러 정도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 하더라도 다시 이 고점은 또 돌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조정을 들어가서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시세 형성 원리에 변곡점에 들어가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지금 30만 원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29만 왔지만 37만 가도 왔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조정이 지금 이 정도 조정이 아니라 다시 더 내려가서 27만 원 정도 이하로 나와도 이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급등락하고 나서 이거 또 돌파해서 가서 이 50만 원 내외는 가야만 정말 피크아웃에 대한 반도체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제가 180만 원대 오면 반전을 시작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지금 반전 어느 정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7만 원 갔기 때문에 이게 30배가 이 가격대 내외예요. 그러면 215만 원 정도에서 요 가격대 내외이기 때문에 이 급등락, 이번에는 급등락 조정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지난번에 조정은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죠. 행보 조정이 지금 급등락 조정을 끝나고 나면 다시 360만 원대는 가야만 그나마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얼만큼 왔나 이런 스케일 생각을 해야지. 이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제로 마이크론도 빠진 것도 국내 때문에 빠진 거죠. 이미 4일날 여기가 4일입니다. 4일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27일날 상장되고 나서 레버리지 단일 ETF 상장되고 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미리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가면서 계속 설정 금액도 다 팔리고 하면서 과도하게 이제 들어온 거죠. 왜곡되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ETF를 그냥 현물 주식을 사는 거랑 주식 선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사는 거랑 ETF 레버리지 사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주식 선물로 ETF로 주식 선물로 2배 사는 것은 마진콜만 당하면 보유하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만기 때 연장하고.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박스금 이렇게 하면 손실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장기로 보유할 수 없어요. 중장기로. 여기 샀다고 지금 올라갔다 내려고 이익이 아닙니다. 손해가 크죠. 지금 만약 오늘 저가 기준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지금 600만 원, 700만 사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해서 이 회복한다고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역마진 역복리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여기 가격대에서 내가 1,000만 원, 600만 원대 오잖아요. 그러면 50% 올라가는 회복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00만 원이 오늘 한 300, 400 왔을 텐데 저 위에서 시작했으면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3, 400 오면 주가가 150%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180에서 한 500만 원 가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추세가 갈 때는 괜찮은데요. 박스권이라든지 하락할 때는 매수 쪽은 손실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있는 ETF로 묻지마 투자로 온 레버리지 온 그 수급들이 급락하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곡되지 않고 시장도 왜곡되지 않고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주가는 급등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형 조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푹 빠지면 지금 이 근처 이제 오면 매수고요. 위에 가면 팔고 단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야만 추세를 다시 복원하고 사선 고점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피크아웃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우려가. 하지만 아직은 수요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2030년까지 정설을 2배를 얘기했습니다. 2배. 그런데 2030년까지 지금 수요는 2배 이상이죠.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데 이미 장기적으로 3년, 5년치도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5년 동안 2배가 정설되면 수요는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차질이 계속되는 거죠. 공급 부족이. 아니면 수요 공급 맞춰 타이트하게 돌아가든지. 그러면 이 가격 추세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 이게 고점이라면 28년도 디램 가격이 최소 30%는 고점 대비해서 반타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지 않고는 지금 그렇게 내려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산업 자체가 메모리가 그래서 가격 차익 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은 아직은 올해는 없을 걸로 저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는 추세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4%대 단기금리 4.16%인데 단기금리도 5, 6%로 장기금리도 더 10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이퍼스케일부터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조달해서 투자하는 것은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정자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 관련 이야기 계속 메타도 나오고 알파벳도 그런데요. 수백조를 수천조에 예를 들어서 3천조, 4천조, 5천조 이런 그래서 10% 정자에도 수백조죠. 그게 오히려 정지할 때가 이 주식을 사야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과거에 고성장 섹터에 있는 2차 전지가 그랬었습니다. 2017년도, 18년, 19년 정지할 때 들어갔으면 엄청난 수익이죠.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이 고성장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금을 많이 구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2029년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를 미국 증시 중에 금리 인상 우려 있고 하니까 계속 고성장 섹터는 빠지죠. 특히 컨티넘은 공모가 되고 나서 17%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공모가 이하로 빠진 상태라서 양자 주식은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고성장 섹터가 지금 그래서 같이 급락을 해줬습니다. 아마 내일 수요일부터는 돌릴 걸로 보이고요. 10월까지 추세는 문제 없이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이스X가 상장되니까 금요일 날 그 자금들이 빅테크 기술주를 팔아서 가는 자금들은 일부 조금 특히 개인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전체 유동성에서 지금 유동성 단기 유동성에서 한 5% 정도는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는 한 20% 내외가 빠지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20% 정도 기본적인 한 25% 빠지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보면 지금 160만 얼마죠. 그죠? 그건 한 24% 이렇게 빠졌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그래서 반전에 들어갔다. 고성장 섹터 중에 초우량주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추세 가다가 빠질 때는 마이너스 25%에 사야 됩니다. 저가에 주로 35%까지 안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전체적으로 오늘 보시면 대다수 빠진 데는 네이버만 좀 급등해서 SK텔레콤 좀 올라가 나머지 통신주는 LG 플러스 KT는 빠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통신주라든지 가스주라든지 이런 주식들 유틸리티 주식들이 경기가 이제 반도체 피크가 오든지 주식이 조정받을 때 나는 빅테크 기업을 팔고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걸 팔고 다시 통신주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틀렸다. 지금까지 고성장할 시기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 혁명 시대에 잠깐 하락 나오던 추세 하락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있으면서 그때 내가 방어주를 사면 실패한다. 즉 AI 혁명 시대에 경기 방어주는 없다. 주가 방어주는 없다. 방어주는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오히려 AI 혁명 시대는 빠질 때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게 아니라 AI 혁명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도 통신주는 오히려 강통신 관련된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도 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같이 빠지는 거예요. AI 혁명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는 드디어 소브린 AI 관련된 우리나라 1등주에서 네이버가 이제 엔비디아 젠슨한 효과죠. 이제 네이버가 수급들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판 것은 공매도도 있고 여러가 있으면 이게 반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브린 AI에 대한 시각이 기존에는 소브린 AI 없이 그냥 검색이면 알파벳만 사면 돼요. 네이버 살 필요 없이. 그런데도 이제는 각 나라에서 그게 소브린 AI가 있어야만 과거에 나중에 전쟁 시대라도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요즘 AI로 전쟁하잖아요. 전쟁도. 그러니까 종속돼 있으면 만약 우리가
우리 소버린 AI를 하지 않고 미국에 다 종속돼 있으면 미국과 전쟁할 수가 없죠. 물론 전쟁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 국가에 종속된다. 결국은 주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오면서 네이버도 가고 이렇게 한 게 그 수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이버도 랠리가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바닥 찍고 랠리가 이제 뭐 큰 랠리는 아니더라도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이걸 사상 고점도 다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카카오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이런 거 단기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이 지금 가장 집중하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가가 보는 AI 혁명 시대 행동대장이 보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피지컬 AI 쪽으로는 이제 시작이다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 보니까 여기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세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월달부터 LG전자 로보스타는 피지컬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같은 지수는 지난번 제약 거인의 시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진다. 한 100포인트 이상 이제 7,800이죠. 그래서 9,000대 찍고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AI 혁명 시대 최종점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그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주는 사기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